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나기 양의 차이가 크겠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민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이번 주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낮 기온 보였는데요. 주 후반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며 덥겠고요. 모레까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까지는 더운 날씨에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수분 섭취와 식중독 예방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겠고요. 오늘 내리는 소나기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 작은 접이식 우산을 가방에 챙겨 다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와 함께 주말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인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업체가 행정심판을 통해 경주시로부터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아냈고 도시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에 들어설 경우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주시의 매립장 관련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강읍 두류공단 인근에 추진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7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226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에서 심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침술수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토질 오염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물이 바로 밑에 칠평천을 끼고 안강읍을 통하게 돼 있는데 저희 안강읍민으로서는 더 이상 생각할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입니다. 특히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두류공단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겪어왔는데 산업 폐기물 매립장까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두류공단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살아왔는데 또 이런 걸 더 여기다가 또 하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래 갖고는 못 삽니다. 이래 갖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아요.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매립장 조성 사업을 4번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측은 지난 2024년 경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일반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악취나 분진 등의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 폐기물, 거기에 냄새 나고 먼지 나고 이런저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 다 뺐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법적으로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경주시는 경북도 행정심판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한 상태인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히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주민분들한테 이제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 되도록. 한편 경주시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시의회 의견 청취와 함께 오는 8, 9월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였던 지난 12일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수업 시간 학생들과 함께 경기를 시청한 뒤 학교 측이 관련 교사 파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은 성명문을 내고 월드컵 경기 시청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정서적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며 교사 색출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 일부 학급은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소음에 따른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학생이나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난주 7곳을 추가로 선정했는데 전라도에서는 4곳이 선정됐고 경상도에선 청송군만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대한 대응력이 희비를 가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된 청송군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시골에는 돈 나오는 그게 가을철밖에 없으니까 많이 좋아하죠. 청송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진보면에는 벌써부터 전입 신청이 폭주합니다. 전입신고가 주말에 한 40건이 지금 와 있어가지고 평일에 없던 일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동안 55건 정도가. 이번에 추가 선정된 전국 7개 지역은 8월부터 모든 군민이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받습니다. 7월 분까지 소급해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송군은 이미 시행 중인 영양군과 같은 수준으로 자체 군비 5만 원을 더해서 월 2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 15만 원은 확정돼 있지만은 우리 군비 추가가 약 한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반면 큰 기대를 걸었던 봉화군은 이번 공모까지 3차례나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첫 공모에선 지역 전현직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이었지만 탈락했고 이번에도 대응력이 아쉬웠습니다. 기본소득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 사항을 파악하여 자체 지원 체계를. 시도별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력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기존 10개 시범 지역 중 경남북은 1곳씩인 반면 전남북은 2곳씩이었고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경북과 경남은 통틀어서 청송군 1곳이지만 전남과 전북은 2곳씩 모두 4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상설화하고 금액도 상향할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소득 확대와 금액 상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지역이 말하자면 이제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험을 잘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입증이 되면 이제 확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가 앞으로 5년간 197억여 원이 투입되는 수출 주도형 강관 신뢰성 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잔단대에 시험 평가동을 건립해 수소 환원제철 상용화에 필수적인 수소 배관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압 수소와 이산화탄소 운송 과정의 수소 취성과 내식성을 정량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역 철강업계의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포항 효자동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해 가칭 효자중학교 신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5일 중간 설계 협의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한 동선 확보와 지역 주민의 복합시설 활용을 위한 공간 배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효자중학교에는 학교 시설은 물론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공장에 남아있던 동료 노동자 3명도 결국 추가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의 제조업체에 남아있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3명이 추가로 공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먼저 나온 20대 청년을 포함해 해당 공장의 이주 노동자 4명 모두 일터를 떠난 겁니다. 지난 12일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사업주는 남아있던 이주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 회유합니다. 근데 내가 때는 이유가 있어요. 싫은 이유가 아니야. 다치는 위험에 일부러 때리는 내가 일부러 이거 쇼크 주는 거야. 들어오는 감독기관 조사 때 특정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며 은폐를 시도합니다. 셋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말을 잘못하면 3명이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어. 이번에 공장을 탈출한 이주 노동자들이 평소 사장에게 들었던 일상적인 폭언도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야, 니 때문에 내 머리 아파 죽겠어. 어? 죽겠어. 머리 너무 아파. 내가 아파 죽겠어. 네가 아파면 싫고 내가 아파면 괜찮아요? 아닙니다. 사장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유도 모르고 얻어맞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귀에 2번 맞히고 머리에 또 2번 맞췄어요. 업체 사장이 폭행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가운데 피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이들에게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근무 환경에 대한 작업에서의 위험이나 자기 보호나 이런 거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이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당장 2달 뒤 계약 만료를 앞둔 한 노동자는 한국에 더 체류하려면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폭행을 한 사주가 이직 신고를 해줄 때까지 최대 보름 동안은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는 가해 사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주 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가로막는 고용 허가제의 독소 조항을 당장 고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는 이런 회사에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법으로 고용 허가 취소가 되든 아니면 아예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업장 공개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원할 때 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지옥 같은 일터에서 탈출했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열린 포스코그룹 장인하 회장 등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포스코 ENC의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포스코 ENC나 포스코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현장은 특별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이에 안전예산 확대와 신안산선 현장의 안전인력 정규직화 및 증원 배치 등 그룹의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ENC의 사업장에서는 신안산선 현장에서만 4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미-이란 종전합의와 대구경북 무역업계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철강, 금속과 기계 분야는 건설 플랜트 발주 재개에 힘입어 중동 수출 회복이 기대됩니다.
2차 전지 소재와 IT 제품은 중동 사태와 무관한 시장 구조 덕분에 전쟁 기간에도 견고한 수출 흐름을 유지했으며 물류가 정상화되면 운임 부담이 완화돼 공급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종전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중동 수출은 올해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던 삼척 장호 해변이 모래 침식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마다 침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입장인데 대책 마련은 더딥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장호해변,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작은 돌섬들이 어우러져 이 일대는 예전부터 한국의 나폴리로 불렸습니다. 투명 카누와 스노클링, 해변 캠핑장은 이곳의 체험 명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일에도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올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몇 년 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뿐인 백사장이 계속 깎여나가 불과 폭 10여 미터 남짓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모래를 채워 넣어도 침식이 계속되다 보니 백사장은 층층이 나뉘어 작은 낭떠러지가 생겼습니다. 백사장 침식이 심해지면서 해변 주택가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바다에서 수년째 공사를 하는 탓에 침식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공사랑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모래 유실이 심하게 되고 캠핑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랑 이제 파도가 심하게 치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바다 공사가 얼마나 침식에 영향을 미친지는 아직 조사된 게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호 해변의 침식 정도는 최근 5년간 관리를 필요로 하는 C와 D 등급이었습니다. 삼척시도 속타는 주민 심정을 잘 알지만 현재로선 임시 방편으로 모래를 채우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백사장 침식을 줄이기 위해 장호해변 앞바다에 방지 시설이 필요한데 100억 원 훨씬 넘는 사업비가 걸림돌입니다. 자체 부담이 어려워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 신속한 사업비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다가 연안정비 사업비 총 11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지만 올해도 땜질식 모래 채우기에만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민선 9기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영덕군민체육센터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 인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각 분야 실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는 그제까지 영덕군청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조종 당선인의 공약인 반듯한 군정 회복과 신규 원전 유치 등 민선 9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과 영주문어 1955 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컬 상권에 선정돼 앞으로 2년간 최대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글로컬 상권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해 세계인이 찾는 K-관광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6곳 가운데 경북에서 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된 상권에는 K컬처 콘텐츠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로컬 창업 활성화,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이번 주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낮 기온 보였는데요. 주 후반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며 덥겠고요. 모레까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까지는 더운 날씨에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수분 섭취와 식중독 예방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겠고요. 오늘 내리는 소나기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 작은 접이식 우산을 가방에 챙겨 다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0도, 김천도 20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1도, 김천은 32도 전망되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의성은 17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안동과 의성 모두 31도 전망되며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0도, 경주는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29도, 경주는 30도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와 함께 주말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